여러분은 흔히 전해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모두가 모르는 귀신에 대한 속설 4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한밤중에 여러분의 침대 아래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과 귀신과 같은 형체를 목격하는 것 중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더 공포스러울 것 같으신가요? 귀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39. 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멍이 자주 생긴다면 그것은 귀신 때문일 수 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유 없는 멍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몸에 이유 없는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긴다면 그것은 귀신이 여러분의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38. 영혼 결혼식은 죽은 사람들끼리 시켜야 한다. 만약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어줄 경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 총각을 영혼 결혼식으로 엮어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런데 종종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이어줄 경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그 사람이 사망한다는 의미겠죠. 37. 귀신에 빙의된 사람은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도 잘 먹는다. 귀신에 빙의된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식성 역시 빙의된 귀신처럼 바뀌게 되고 자신이 평소에 먹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잘 먹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주위에서 못 먹던 음식을 잘 먹게 된 사람이 있다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은 창기가 되어 호랑이에게 새로운 희생자를 데려다 준다고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창기가 되어 호랑이에게 묶이게 되는데요. 창기가 된 이들은 가족들이 사는 위치, 지인들의 정보를 호랑이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꿰어내 호랑이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창기들은 자손들이 직접 호랑이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죠. 35. 귀신은 모서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물에 모서리 위나 방구석이 많이 있다. 귀신은 모서리를 좋아한다는 말을 아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서리의 단순한 방의 모서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의 모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언가의 모서리를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죠. 모서리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귀신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 물속에 수직으로 서 있는 시체에는 다가가지 마라. 그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인양하는 전문가들도 절대 다가가지 않는 시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속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시체입니다. 만약 그 시체를 건지려고 시도했다가는 똑같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체는 사실 자신을 대신할 존재를 그곳에 두고 성불을 하기 위해 사람을 꼬여내는 수살기라고 합니다. 33.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좋은 것은 벽조목, 즉 번개를 맞은 대추나무라 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귀신을 쫓을 물건으로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번개를 맞은 대추나무, 즉 벽조목입니다. 대추나무는 양기가 강하기로 유명한 나무인데 거기에 번개까지 맞으면 그야말로 양기가 최고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이라고 하네요. 32. 거울은 원래 제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또는 귀신의 통로라고 여겨진다. 과거의 거울은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빛을 받던 주술용 도구로서 사용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귀신의 통로로서 사용될 정도로 귀신들이 쉽게 머물 수 있는 물건이라 합니다. 만약 길에 버려진 거울이 있다면 절대 주워오지 마세요. 특히 멀쩡한 거울이 보인다면 무조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거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31.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잡귀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장례식장에 다녀올 경우 잡귀가 붙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소금을 뿌리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집에 오기 전에 소금을 발밑에 뿌리거나 미리 집 담장에 소금을 뿌려놓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0.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귀신들도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변으로 몰려든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귀신도 좋아하여 들러붙는다. 흔히 귀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듣고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주변으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9. 예로부터 소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기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를 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부패한 존재인 귀신은 소금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28. 귀신이 먹은 음식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상하거나 맛이 없다. 귀신들은 음식의 기를 흡수하여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귀신이 먹은 음식은 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맛이 사라지거나 빨리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27. 귀신들은 시끄러운 장소를 좋아한다. 귀신은 소리를 좋아해서 음악이 많이 나오거나 시끄러운 곳을 좋아한다고 하죠. 가수들이 귀신을 많이 목격하거나 노래방에서 귀신을 많이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귀신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26. 귀신은 우리의 가족의 주변 사람들이나 모습과 행동,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한다는 장산범 말고 일반적인 귀신들도 우리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장난으로 따라하는 귀신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귀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족 혹은 친구와의 사이에서 싸움이 잦아지거나 오해가 많이 생긴다면 무언가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한 번 더 주의를 살펴보세요. 25.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면 그것은 귀신이 당신 주변을 지나간 것이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당신의 옆을 지나갔거나 당신의 몸을 통과한 거랍니다. 24. 귀신을 부르는 놀이 중에 분신사바보다 위저보드가 더 위험하다. 분신사바와 위저보드는 둘 다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인데요. 다만 분신사바보다 위저보드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잡귀신을 부르는 분신사바와는 달리 위저보드는 악령을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3. 귀접은 양기를 빼앗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나쁘다. 귀신은 음식에서 기를 뺏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에게 기를 뺏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접입니다. 그리고 귀접은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수척해지고 병에 걸리며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죠. 22. 예로부터 북동쪽은 귀문, 남서쪽은 이귀문이라고 하여 귀신들이 드나드는 불길한 방위로 여겨졌다. 북동쪽과 남서쪽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인데요. 귀문은 귀신이 드나드는 방위로 굉장히 불길한 방향이라서 그 방향으로는 대문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며 무엇보다 화장실이 해당 방위에 있으면 매우 흉하다고 하네요. 21. 가위에 눌리는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위에 눌리기 직전 이명현상을 겪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곧잘 가위에 눌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위에 눌린 사람들은 현상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모두 다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이명현상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20. 폐가는 단순한 사람이 살지 않아 버려진 집을 의미하고 흉가는 귀신이 나오는 집을 말한다. 만약 집 주변에 동물이나 벌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흉가기 때문에 도망치기를 권한다. 폐가와 흉가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폐가는 그냥 버려진 집이고 귀신이 나오기로 흉흉한 소문이 나는 곳은 불길한 곳이라는 의미로 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흉가 주변에 동물이나 벌레가 보이지 않는다면 흉가 중에서도 최악의 장소라고 하네요. 19. 동물도 죽으면 귀신이 될 수 있다. 고양이가 원한을 가지고 죽게 되면 묘기가 되는데 묘기에게 홀리면 묘기가 사람에게 빙이 되어 그 사람의 내장을 파먹기 때문에 뱃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된다고 한다. 흔히 동물들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고 바로 성불한다고 하지만 동물도 귀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주술로도 유명한 고양이 귀신인 묘기는 빙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하죠. 18. 어린아이나 동물, 특히 개는 귀신을 볼 확률이 높다. 만약 반려견이 허공을 보고 짖는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영이 맑은 어린이나 동물들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동물 중에는 특히 개들이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얌전하던 내 반려견이 허공을 보면서 계속 짖고 경계한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7.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은 심령 스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많이 죽은 장소는 보통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도 높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죽은 만큼 귀신들의 숫자도 많고 귀신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심령 스팟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16. 유흥업소는 귀신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집이나 회사에 귀신이 많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나 몇몇 업종에서는 귀신들이 손님을 끌어오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것이 좋다고 하네요. 15. 귀신이 사람의 특정 부위에 들러붙을 경우 그 부위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결린다고 한다. 괴담에서 귀신이 사람의 어깨나 목마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사람의 몸에 귀신이 붙을 경우 그 부위가 갑자기 아파온다고 합니다. 14. 귀신은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 음기를 좋아하는 귀신은 음기가 많은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을 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비가 오는 날 밤 배경으로 한 괴담도 유독 많습니다. 만약 비가 오는 날 밤에 길을 걷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한다면 무시하고 걸어가세요. 그것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13. 사람을 본따서 만든 인형에는 귀신이 깃들 확률이 매우 높다. 인형에 큰 정을 주면 생명이 깃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을 본딴 인형에는 귀신이 깃들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귀신 들린 인형들은 모두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12. 귀신이 머리카락을 뽑는 꿈은 흉몽이다. 꿈속에서 귀신이 머리카락을 뽑는 꿈은 흉몽 중에서도 최악의 흉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꿈에서 귀신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지인들의 머리카락을 뽑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장례식장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 귀신은 장난을 매우 좋아한다. 대부분의 심령 현상은 악의가 없는 단순한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귀신들은 장난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심령 현상들은 대부분 장난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지성인 장난이라도 계속되다 보면 결국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장난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0. 섬나라에는 특히 귀신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섬나라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섬나라는 주변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기가 높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귀신은 물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서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섬나라는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원혼이 묶여 있는 거라는 아픈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네요. 9. 귀신을 쫓을 때 팥이나 닭의 피를 사용한다. 흔히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해서 팥과 닭의 피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팥이 지닌 양의 기운이 귀신을 쫓아주고 사람의 몸에도 양기를 돌게 만들기 때문에 팥죽을 쏘는 것이고, 닭이 액을 막아주고 귀신을 쫓는 벽사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닭의 피를 부적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8. 주변에 귀신이 있을 경우 전자기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귀신이 많이 있는 곳은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전자기기 오작동할 때 많다고 합니다. 센서 등이나 TV, 라디오 등이 저절로 켜지거나 꺼지는 일이 번번하다면 집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7. 귀신들은 보통 죽을 당시에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귀신하면 하얀색 소복을 입고 나온다는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귀신들은 죽을 당시에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6.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귀신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자신이 죽었을 때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반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5. 길에서 함부로 물건을 주워와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의 물건일 경우 귀신이 붙어올 수가 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길에서 물건을 주워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물건을 줍기 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이 유품일 경우 귀신이 붙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의자와 식탁, 장롱 같은 가구들은 귀신이 특히나 잘 모이는 물건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이다. 한국의 토속신앙에는 새벽 3시가 귀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귀신이 가장 민감하고 강해지는 시간이라는데요. 그만큼 귀신의 활동 또한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3. 사람은 양기, 귀신은 음기를 띈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를 띠고 귀신은 음기를 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양기가 넘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기가 많은 곳에든 음기를 누르기 위해서 군부대나 학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귀신은 보통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 단, 자살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못하는데요. 다만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사회에서 고립시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1. 귀신이 보인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귀신은 자신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 쫓아올 확률이 높다. 저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을 귀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자신을 보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따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